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맞서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거고요. 실제로 이 해답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2002년 바를로는 회피 안전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불안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불안 요소가 있는 곳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발표를 완전히 회피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불안한 사람이 불안에서 탈출할 탈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불안할까봐 물병, 생수를 챙기고 다니는 이러한 안전행동들이 어떠한 결과로 귀결되는가, 이것을 연구한 실험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회피, 안전행동을 했었을 때 단기적인 불안이 확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뇌는 거봐, 이렇게 하니까 불안이 감소하잖아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뇌, 무의식에 각인이 되고 나서는 다음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왔었을 때는 더 큰 위협과 불안 요소로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불안은 증폭되고 만성불안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안 좋은 결론이 나게 된 건데요. 한마디로 내가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안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행동은 만성불안, 그 다음에 불안증 증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맞서 싸우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 주장에 동의를 했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코르티졸이 과다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이 각성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박동이 빨리 뛰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체적으로 두근거림을 느끼면서 불안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미 지금 내 상태가 이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여력인 상태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쌩 무시하고 그냥 역시 불안은 맞서 싸워야 돼, 마주해야 돼 라고 속된 말로 맞짱을 뜨게 되면은 얻어맞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30kg밖에 들 근력이 없는데 50kg를 어떻게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고 50kg를 낑낑대고 있으면 근육, 관절, 인대는 손상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이렇게 그릇된 믿음을 통해서 과잉 행동들을 했고 그것은 상처, 트라우마로 남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안? 나약해서 그래.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 그러니까 마주해야 돼. 맞서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무작정 피하는 것도 무작정 맞서 싸우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대응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것이 문제고요. 내가 아직 대응할 준비가 안 됐는데도 지금 거기다 맞서 싸우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대응할 여력이 없어. 그래서 잠시 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잠시 보류하고 준비하는 기간인 거죠. 그리고 내가 대응할 여력이 있어서 맞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맞서 싸우냐 피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대응할 여력이 이것의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그 대응할 여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리처드 라자루스라고 한 사람은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뇌는 어떤 상황이든 인지할 때 2차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위협이 되는가. 만약에 위협이 된다라고 뇌가 판단을 하게 되면 2차 평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2차 평가에서는 내가 이 상황을 그래서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당할 여력은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 에너지 상태를 뜻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에너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박동 상태와 젖산 상태를 뜻합니다. 신경계가 정상 상태가 아니면요,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저하가 돼요. 교감신경이 항진될수록 심장박동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게 되면은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돼요.
그로 인해서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심장박동이 빨리 뛰게 되면은 내 심혈계통이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도 없죠. 왜? 신경계가 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저하되면 내 근육계통, 행동으로 옮기는 내 지금 이 체계가 망가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도, 감정도, 몸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뭔가를 똑바로 반응하고 대응할 여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 뇌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응할 여력이라고 하는 변수를 늘 맥스 상태, 정상적인 상태,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 두게 되게 되면 그때서 하는 판단은요,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이고요. 내가 쓸데없이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류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내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이전에는 위협적이고 불안이라고 느껴졌던 요소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뇌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내 여력이 충분해,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상황을 맞닥뜨리기엔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잠시 보류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려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피해서 만성불안이 되고 더 큰 불안, 위협으로 나 스스로를 몰고 가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력이 정상이라는 것은 젖산과 심장박동 상태가 정상이란 뜻이고요. 그 말은 교감과 부교감 상태가 정상이란 뜻이고요. 그 말은 중추신경과 뇌가 정상적인 상태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뇌가 안정된 상태니까 뇌가 과부하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가 증식을 하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스노우볼 이펙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요. 이것과 반대가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게 되고 잡생각은 끊어지게 되고 지금 여기 현재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엔돌핀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뇌가 안정됨에 따라서 심장박동이 안정되니까 쓸데없는 불안, 긴장, 결핍이 사라지게 되고요. 부교감 신경이 안정되니까 젖산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고 피곤함, 무기력함, 몸이 무거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에너지는 충만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마디로 최상의 상태죠.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내게 되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당연히 찜찜함이 없고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사고도 없죠. 내가 자의식에 과잉돼서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가 사고 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 간극만큼 메우려고 하는 것이 자기 개발이 되고 자기 발전이 되겠죠. 이렇게 매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뿌듯하게 잠들고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만드는 것을 픽스,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을 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과거 불안, 그로 인한 불면, 우울, 만성 피로, 만성 통증을 겪었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또 수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인과법칙으로 인해서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피해서 찝찝하고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자의식이 과잉돼서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서 거기에 짓눌려서 사고가 나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준비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